면세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너무 편향된 보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면세점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계획재정에 왔을 때 면세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재벌에 대한 특혜인지 제가 밝혀냈습니다. 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4년간 재벌 면세점과 외로운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 칭찬받아야 되는 일 아닌가요? 보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들을 다 빼놓고 보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특허 기간을 축소한 관세법 개정을 문제로 삼으면서 재벌 면세점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악화, 국내 면세점 시장이 축소될 것이 우려된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 면세점의 불공정 행위와 정부로부터 받은 특혜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워커힐점 탈락은 2013년 관세법 개정, 제가 주도한 관세법 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12년 말에 관세법이 통과가 되었고 2013년 1월 1일부터 이게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출범한 면세점만이 이 새로 5년 단위로 계약하는 이 관세법의 규제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떨어진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워커힐점은 2013년 1월 1일 발효된 관세법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왜 관세법 개정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건 기본적인 사실 자체가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롯데면세점 2005년 12월 23일에 특허 취득했습니다. 소공점이요. 그 다음에 롯데면세점 월드점 2006년 1월 1일에 특허권 취득했습니다. 2012년 말에 통과된 관세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특허기간이 지금 10년이 되어서 이번에 재승인 심사한 겁니다. 롯데하고 신라가 영원히 그리고 SK가 영원히 면세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심사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10년이 지나서 이번에 재심사 받았다가 탈락된 겁니다. 제가 통과시킨 관세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것을 왜 제가 통과시킨 관세법과 연관을 짓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SK워커힐점은 2010년에 특허를 갱신했는데요. 설치 운영 기간을 SK워커힐점이 5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허가 만료된 겁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가?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워크스가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날아갔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
이 네트워크스와 롯데 면세점은 그러니까 특허 재심사를 받기 전에 이른바 알박기식으로 막대한 내부 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특허 심사가 이렇게 돈 들이는 데에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까? 분명히 재심사가 있고 탈락될 걸 알면서도 그 심사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들인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다시 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허 기간이 줄어든 것은 재벌들이 자업자득입니다.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된 2012년도 당시에 롯데 면세점 소공점은 연간 1조 3천억 원 매출을 올렸는데 특허 수수료는 고작 90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게 뭐 이상한 거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재벌 면세점에서는 우리가 세금 내니까 법인세 내니까 이거 문제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국정감사에서 내가 100만 원 낼 테니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왜 롯데하고 신라한테 줍니까? 이거야말로 특혜 아닙니까? 네 번째,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특혜로부터 오너 가족이 특히 2세, 3세가 그 수익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다시 지적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고요.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왜 보도를 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롯데 면세점과 신라 면세점 오너 가족이 챙긴 게 무려 매년 70억 이상 됩니다. 호텔 롯데의 신격호 총괄회장, 장남 신동주 이사, 장녀 신양자 이사가 지급받은 보수 총액은 지난해에만 48억 원에 달합니다. 면세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자 이사의 경우 30억 원이 넘는 급여와 상여금을 챙겼습니다. 이분이 이 면세점 경영에 대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신라 면세점 이부진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만 26억 원이 넘는 급여와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왜 이런 것은 보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다섯 번째, 롯데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 롯데는 100% 일본 기업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불편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 기업을 차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우가 다른 겁니다. 외국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매국행위 아닙니까? 지금 왜 100% 일본 기업에 대해서 수십 년간 막대한 특혜를 줬고 그 막대한 특혜로 이 재벌의 2세, 3세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았는데 왜 보도하지 않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호텔 롯데 매출의 83%가 면세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익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호텔 롯데의 배당금 매년 254억 원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특허를 준 사업에서 100% 외국 기업이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걸 가지고 배당금을 외국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이게 보도하지 않을 사항인가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재벌 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관세청은 특허 갱신 기준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2012년도. 원래 면세점 운영하는 기업은 갱신허가 신청서와 임대차 서류 등만 제출하면 특허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의 경우 5년간 외국인 이용자 수가 35% 이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만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바꿨습니다. 2012년도에 면세점들이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해서 문을 닫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관세청이 2012년도에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던 것입니다. 이 면세점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정경유착, 특혜로 얼룩진 사업입니다. 롯데와 신라가 영원히 면세점을 할 수 있도록 2012년도에 고시를 개정하려고 했고, 그것을 제가 막은 겁니다. 그러면 이 면세점을 롯데와 신라에게만 영원히 하게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입니까? 그걸 제가 막은 거 아닙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정경유착에 의해서 정부는 끊임없이 롯데와 신라를 위해서 고시를 개정하고 영원히 특허를 주려고 했고, 그것을 2012년도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제가 관세법을 개정해서 막은 겁니다. 이건 국민의 승리입니다. 일곱 번째, 당시 저는 관세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롯데와 신라가 지방 중소 면세점과 상생을 한다면 점진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를 롯데 신라가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관세청이 롯데 신라의 의견을 따라서 아무런 규제 없이 시행령을 규제가 되지 않는 시행령으로 바꾼 겁니다. 법을 2012년도에 바꿨지만 시행령을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롯데 신라가 아무런 제한이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매출액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정경유착이 너무나 심한 거죠, 여기 지금. 왜 이거를 보도를 안 하십니까? 그 탓에 롯데는 매장을 무한히 늘리면서 제2롯데월드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의한 대로 됐다면 롯데월드를 못 옮겨갔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막대하게 저렇게 손해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정부가 국회와의 약속을 어기면서 재벌을 비호한 탓에 지금 시내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고,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다른 재벌들이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끼어들었고, 따라서 재벌들의 각축장이 됐고, 그 중에서 탈락한 재벌이 생긴 겁니다. 그게 왜 제 잘못입니까? 재벌들이 자기 욕심 챙기느라고 제가 제안한 합리적인 지방 중소면세점을 육성하자는 거 다 그거 약속까지 깨면서 재벌의 욕심 챙기다가 스스로 그 유탄을 맞은 건데, 왜 그거는 보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재벌의 탐욕이 스스로에게 손실을 끼친 것인데 그걸 왜 제 탓을 하십니까? 여덟 번째, 새롭게 심사하는데도 재벌과 정부의 유착 의혹은 엄청나게 제기됐습니다. 지난 7월에 면세점 심사에서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선정되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정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한화갤러리아 주식 상한가 기록했고 6만원짜리 주식이 20만원까지 폭등했습니다. 관세청과 한화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 때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김낙희 관세청장은 바로 제가 바꾼 관세법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입니다. 재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관세청장이 입찰 기간 중에 한화그룹 임원 2명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 중에 1명은 김낙희 청장과 고등학교 동창관계입니다. 문제는 한화 임원을 만난 다음에 심사평가 기준표가 변경됐고 관세청은 부랴부랴 추가 공고를 통해서 평가 기준이 바뀐 것을 공고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입찰 신청 접수가 진행되는 중에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게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의혹은 또 있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를 9일 앞둔 7월 1일 날 관세청장이 심사위원을 직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엉망으로 심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출이 되어서 주가가 폭등한 겁니다. 지난 14일 서울시내 면세점 심사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허를 취득한 두산과 신세계 주가가 이미 전날 상승했고 업계 관계자 기다릴 사이에서는 두산과 신세계가 선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정경유착의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처럼 재벌들이 누가 더 정부에게 잘 보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심사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탈락당하는 것입니다. 9번째, 면세점 경쟁력을 얘기합니다. 중소기업 면세점을 육성하자고 했더니 면세점은 재벌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제가 밝혀냈습니다. 재벌의 경쟁력은 리베이트 경쟁력입니다. 리베이트 불법 아닙니까? 그걸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관세청장이 우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가 우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리베이트 소득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징수했느냐? 국세청장이 보고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리베이트가 비자금으로 들어갔는지 진짜로 가이드에게 돌아갔는지 아니면 관광회사가 가져갔는지 그걸 밝혀야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지하경제 양성화하자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이 모토 아닙니까? 이 리베이트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없애자는 제안이 올바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정부가 이 리베이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제가 기자분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리베이트 얘기 꼭 좀 써달라고. 재벌 경쟁력 없습니다. 근데 왜 리베이트 얘기 단 한마디 안 하시는 겁니까? 그 수많은 보도 중에 왜 리베이트 얘기 안 하십니까? 그 잘못된 보도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면세점은 최악의 정경유착입니다. 사례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면세점입니다. 이 최악의 재벌에 대한 특혜 사건을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면세점은 후진국형 산업입니다. 선진국에는 이런 면세점 없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면세점을 왜 재벌이 독식하게 하느냐. 지방의 면세점을 육성해서
우리 양양공장, 양양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이런데 면세점 육성해서 거기 외국 관광객 들어오고 거기서 면세점 쇼핑하고 그 근처에서 관광해서 지방 관광산업 육성하자. 이 제안 잘못된 제안입니까? 우리 동대문과 남대문을 전부 면세 사업자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사후적으로 그 면세 환급하는 거 공항에서 하도록 하자. 이 잘못된 제안입니까? 인천공항에 나갈 때 딱 나가면 제 얘기는 거기에 루비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성과 LG의 전시장이 있어서 그걸 외국인들이 거기서 그걸 만져보고 그래서 한국 제품 좋구나 해서 자기 나라에 가서 사도록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관광산업 육성 아닙니까? 이 제안이 잘못됐나요? 전국의 사후 면세점, 일본에도 지금 사후 면세점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사후 면세점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롯데하고 신라가 주로 하고 있는 면세점은 대개 해외 명품 아닙니까? 요즘 면세점에서 우리 화장품 많이 파는데 화장품은 명동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동대문에서 남대문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명품 팔기 위해서 면세점 육성한다는 건데 이게 창조경제하고 맞는 겁니까? 이걸 재벌에게 그렇게 특혜를 줘야 되는 산업입니까? 그 재벌의 엄청난 특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황금알을 걷어가는 것을 초선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거 개정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정경유착이고 최악의 재벌 특혜 사례입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됩니다.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적한 사람을 오히려 매도하고 저렇게 탐욕으로 얼룩진, 탐욕으로 가득 찬 재벌이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재벌 면세점 문 닫아야 됩니다.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면세점과 관련된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제대로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